자, 이 문제 또 한번 읽어볼게요. 298에서 메탄의 연소에 관한 여러 반응시키다 델타 H 값을 다이렉트로 주었군요. 의미하는 걸 말로 해보시겠습니까? 델타 H가 마이너스 890이다. 발열, 당연히 한 얘기고요. 자, 얘 1몰과 얘 2몰이 반응해서 다 돌아가시면서 얘 1몰 생기고 얘 2몰 생길 때 890을 방출합니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 소리가 바로 이 열합 반응식이란 말이요. 그러면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엔트로피는 0보다 작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현재는 델타 H밖에 없으니까 델타 G도 없으니까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거지. 델타 G가 있으면 모르는데 델타 G가 없잖아. 델타 G가 없기 때문에 델타 H 데이터만으로 델타 S를 갖다가 계산하는 것은 안 된다. 계산은 안 되니까 이거는 뭐로 풀어라는 얘기니? 관념으로 가라. 그지? 식 보고 가라. 이 얘기지. 그지? 식 보고 가자. 자, 반응물 기체 맨머리인데 쌈머리인데 생성물 기체 맨머리인데 요 장님 요거 리퀴드라고 이거 잘못 읽으면 요거 큰일 난다. 1몰인데 3몰이 1몰 되었습니다. 기체의 몰수가 감소되었어요. 엔트로피는 감소되는 화학반응 맞죠? 그러니까 델타 S의 보는 0보다 작을 것입니다.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응 엔트로피는 말이 정확하다는 거 이게 묘미라는 거 알겠니? 반응 엔트로피는 요 반응 갖고 따져라 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이게 이 말을 쏙 빼주고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에 휩싸입니다. 오케이? 왜죠? 엔트로피는 반응 엔트로피 K의 엔트로피는 감소해요. 분명히. 왜? 3몰이 1몰 되었으니까. 반응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야 이게. 근데 만약에 그냥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은 논란의 여지에 휩싸이게 되고선 이 신청 개처럼 걸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은 이건 뒤바뀌어요. 오케이? 그러면 왜 엔트로피는 감소한다는 말을 써먹을 수 없니? 주위 엔트로피는 증가하니까 왜지? 밸럴이거든. 밸럴이니까 델타 S Z이란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니? 0보다 커지거든.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값이 큰지를 비교해서 알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응 엔트로피는 요 말이 바로 논란의 여지를 반응자가 논란의 여지를 확 없앤 거다 이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생각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답만 나왔다고 즐거워했다가는 큰일 나노라.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본다.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그지? BS, 베스트 셀렉션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풀어보시고요. 모든 문제 풀 때마다 전부 다 문제 하나는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기억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델타 H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 물었어? 델타 E를 물었잖아. 델타 E를. 어머나 반응식을 보는 순간에 빡 떠오르는 식이 있어야 할 거인데 있는데 식이 떠오르는데 안 떠오르는데 델타 H와 델타 E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겠니? 그지? 그러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B 델타 V라는 식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맞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델타 H 값은 마이너스 890 하고 줬다. 이거로 델타 E 요 식을 바꿔주는 센스가 필요한데 요걸 바꿔주지 않아도 부호는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걸 바꿔줄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N 가스 RT라고 바꿔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안 바꿔주어도 부호는 할 수 있는데 없는데 부호는 알 수 있냐 없냐? 부호를 어떻게 알아요? 기체의 몰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같은 용기에서 부피가 압축돼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부호는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델타 E 플러스 델타 N 가스 값이 얼마인데요? 3몰이 1몰 됐으니까 마이너스 2RT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군요. 그러면 요거구나. 마이너스 그 긴 마이너스.
그게 이게 마이너스 89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델타 E 값은 델타 H 값과 ERT만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 같다라는 표현은 틀렸구나. 절대값만 얘기해 볼까요? 델타 E의 절대값하고 델타 H의 절대값 중에 누가 값이 큽니까? 여기다가 ERT를 더해주면 델타 E 나와. 그럼 절대값만 나오면 누가 값이 커야 되겠니? 델타 H가 커야 된다. 이거 더해주는 거 아니냐? 이게 넘기면 더해주는 거야, 착한 어린. 아, 얘 긴 마이너스니까 이게 헷갈렸구나. 이게 바인 줄 알고. 이게 바가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길게 썼어. 이거 더해주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델타 E는 890 플러스 ERT가 되겠지. 그러니까 절대값만 갖고 얘기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의 절대값은 엔탈피 변화의 절대값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정상이지 같다라는 표현은 말 자체가 되질 않는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는데. 오케이. 세 번째 갑시다. 메탄 0.5몰과 O2 1몰의 반응이 주위에 할 수 있는 1의 최대량은 이럴 수가. 자, 반응식 보고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얘 1몰과 얘 2몰이 반응해서 돌아가시고 얘 1몰 생기고 얘 2몰 생길 때 890을 방출합니다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면 딱 절반씩 줄였어요. 절반씩 딱 줄이면 델타 H는 얼마가 나오겠니? 얼마 나오겠니? 이거의 절반인 445kJ입니다. 라고 나와주겠니? 딱 절반씩 줄이면. 이건 델타 H지. 델타 H. 2를 구하려거든 말이지. 2를 구하려거든. 1은 깁스 함수의 변화입니까? 비팽창의 1일 때는. 이거는 깁스 함수의 변화인 거지 엔탈피 변화가 1은 아니잖아. 자, 식으로 가볼까? 델타 G를 구하는 것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될 텐데 이게 마이너스 445가 될 것이고 킬로줄이고 단위는 빼기 델타 S의 부호가 뭐지? 어디다 적어놨냐? 저기 있어. 저기 있다. 델타 S의 부호가 마이너스니?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부호입니다가 되겠니? 그러면 델타 G 값은 요거에다가 요걸 더한 거니까 얘는 절대값이 445보다 어떻게 되겠니? 445보다 절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진다 하겠지.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니? 445보다 절대값이 낮아진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팽창의 일을 고려하지 마라 라고 하면 문제의 오류가 확 생기지. 기체가 관여하는데 팽창의 일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최대 비팽창의 일을 고려하라 라고 해도 445보다는 값이 작지. 오케이? 팽창과 비팽창의 일을 몽창 다 한 것을 헬레몰츠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헬레몰츠 함수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 또 모르지. 그지? 그런데 445란 값은 어떤 경우로도 나올 수 없겠지. 445는 누가 445니? 델타 H가 445지 델타 G나 델타 A가 445가 아니거든. 선생님 델타 A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모르지. 그러니까 델타 A를 구하는 방법도 모르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몰라도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갖다가 줄 때 델타 1의 최대량은 여기다가 만약에 445 이외에 다른 숫자를 써놓으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또 생기는 문제. 445 이외에 다른 숫자를 확 써놨다.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확 생겨. 뭐 때문에? 헬레몰츠 함수 때문에. 그런데 헬레몰츠 함수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유 1의 최대량은 445인데 너 델타 H가 마이너스 445니까 445.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1의 최대량 콜! 이렇게 해서 풀어라. 맞아? 아니죠. 오케이? 1의 최대량은 깁스 함수의 변화를 구하거나 그때는 어떤 경우에 비팽창의 1일 때 팽창의 1까지 다 같이 고려할 때는 헬레몰츠 함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헬레몰츠 함수는 구하는 방법도 몰라. 그리고 깁스 함수 값은 구해봐도 445보다는 절대값이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어떤 경우로도 445가 나올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디귿 지문은 무조건 날아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요 말이, 요 개념이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결국은 뭐겠니? 헬레몰트 함수를 풀어라라는 문제가 아니라 맞느냐 틀리냐만 파악해보라 이 문제입니다. 오케이? 네, 정답은 1번만 맞는 거야. 알아들었어? 알아들을 수 있겠어? 그래, 다음 또 풀어. 또 프로젝트가 과열되네. 아니 뭐 과열. 암모니아와 H2에 열화학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50하고 줬구나. 어머나 이건 뭘 준 건데. 델타 HF0 임모니아. 임모니아 준 거네. 임모니아. 그래 이 값은 마이너스 50하고 줬구나. 어머나 H2의 표준 연소 엔탈피가 마이너스 290 줬구나. 잘 보자. 우리는 문제를 까불지 말고요. 문제를 딱 보니까 25도에서 나 혼자 신났어요. 25도에서 표준 연소 엔탈피 식을 쓰면 HA2 가스 몇 몰이 1몰이 반응해서 누구랑 산소랑 반응해서 누구 만들어질 때겠니? 이건 당연히 가스고 H2O 만들어지는 거 맞니? H2가 solid, liquid, gas 25도씨에서 요식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머나 수소의 표준 연소 엔탈피 이꼬르 디에라 HF0 H2O liquid의 값이었구나. 25도에서 연소시켰을 때 물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의 표준 생성률 아니겠느냐 이 식은.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90이라고 준 거는 표준 연소 엔탈피라고 문제에선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요걸 보고 식을 요 따위로 쓸 수 있으니까 요 따위 식을 보고선 바로 물의 표준 생성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 요만큼을 들고 칠 줄 아느냐 이 문제야 이게. 요만큼을 들고 쳐줄 줄 아느냐. 그러면은 됐잖아.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반응의 델타 H를 구하는 건 껌딱지잖아. 껌딱지잖아. 그게 기억지문이잖아. 어떻게 구하잖아. 생성물의 표준 생성열 빼기 반응물의 표준 생성열. 생성물의 엔트가스 값을 모르는데요. 저번에 누구였더라 엔트가스 값 저번에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닌가 주중반인가 어저께 같기도 하고. 예스야 어저께냐 어저께야 주중이야 어제지? 그 누구니 이게? 결석했니? 스스로 휴강했니? 아 누군지 이게 지금 얼굴이 가물가물해 헷갈리네. 얼마인데? 0인데 그러면 6 곱하기 마이너스 290만 쓰는 게 이게 생성물의 표준 생성열인데 이거 6몰의 H2 리퀴드니까 얘의 표준은 6 곱하기 290 아니겠는데 야 너 같다. 너지? 야 요거 내가 얼굴을 딱 보면서 딱 기억이 나는데 야 사람 장고 낯서내고 그렇게 찾았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얼굴 딱 잡아 얼굴 야 얘는 얼굴 색깔도 안 빨개지네. 야 축구는 고개라도 숙여. 저봐 고개 숙이는 거 봐 저거 지금. 야 축구야 그치? 라면 그거 봐 고개 숙이는 거 봐 쟤. 근데 얘는 고개도 안 숙이네. 어우 야 대단하다 너. 그래 얘는 얼마인데 0인데 그러니까 빼기 4 곱하기 암모니아가 얼마 돼 있어요? 마이너스 50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이걸 계산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 이거? 이거 맞냐? 1560? 1540kJ라고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겠지만 계산 직접 해. 이런 게 신경질 나더라. 29 곱하기 6을 왜 하라는 거지? 난 이런 문제가 솔직히 난 이게 진짜 불만이야 이게. 이걸 29 곱하기 6 빨리 할 수 있어?
선생님 제가 구구단을 30단까지 30개까지 배우면 13, 17은 구구단을 갖다가 어떤 친구는 10단위까지 우리는 보통 9단위까지만 외우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10단위를 다 외우더라 어떤 친구는. 그리고 인도 애들은 다 그렇게 외운대 무조건. 구구단을. 그러니까 걔들은 구구단이 아니지. 그러니까 19단이야 19단. 19 뭐 이렇게. 너무 험악한 거 아니야? 응? 그걸 됐습니까? 나 이거 계산하는 게 이런 게 난 짜증나요. 나 이거 뭘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난 이게 느려요, 난 솔직히. 난 이게 느려갖고 난 이게 뭐 계산하다가 막 짜증나. 왜냐면 하도 나는 이것만 두들기다 보니까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약해. 솔직히 그래요, 쟤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여러분들과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계산이 너무 안 돼, 난 이게. 이 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저는 뭐 계산 못해도 되잖아. 꼭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새끼 고백하네 저거?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손으로 계산하는 걸 연습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이 안 돼갖고 막 나 같은 경우에 막 29 곱하기 6 하면 6, 9, 54, 4, 5, 26, 12, 17, 1740이구나. 1740 빼기 200. 그러니까 1540 맞구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보니까 빠르신데요, 뭐 이런 거야? 선생님 제 속도하고 똑같아요, 뭐 이런 거야? 그런 거냐? 나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짜증나요. 그래서 자, 일단 기억 지문은 맞다라는 건 알겠습니까? 두 번째, 내부 에너지 엔탈피 비교하는 거 나왔군요. 식 바로 나오는 거 되겠습니까? 식 바로 우리 쓰자. 우리 자, 델타 H는 델타 E 브라 B레라 V 이꼴 델타 E 플러스 델타 N GRT. 자, 델타 E 요 값은 얼마로 되어 있니? 마이너스 154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 델타 E 플러스 깨가 얼만데 가스만 갖고 따져주는 겁니다. 반응물의 총 기체의 몰수는 몇 몰? 7몰. 생성물의 총 기체 몰수는 2몰. 델타 N 가스 값은 마이너스 5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RT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딱 쓰고 바로 그냥 마이너스 5RT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보는 순간 델타 H와 델타 E의 졸대 값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건 되겠습니까? 빵 넘겨서 계산하면 되겠지? 누가 값이 커야 돼? 이거 넘기면 이렇게 넘기면 이게 5RT야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540 더하기 5RT 이꼴 델타 E야. 이게 델타 H고. 이게 델타 H고 여기다 이걸 더하면 얘는 값이 1540보다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누가 절대값이 커야 돼? 델타 H가 크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은 지문은 내부 에너지 크기는 표준 반응 엔탈피 델타 H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니은 큰일 났다. 여기 그리고 딱 보는 순간 야 이제 델타 H가 뭐야? 디귿 지문은 이제 됐니? 이건 얘기가 되겠니 이제? 온도를 높이면 반응의 자발성은 증가한다. 뭘 보면 되겠어? 뭘 보면 되겠어? 델타 H와 델타 S의 뭘 보면 되겠어? 이건 이젠 아직도 그대로야. 그래. 자, 델타 S의 부호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는 거 알겠니? 왜? 7몰이 2몰 됐으니까 기체의 몰수가 감소됐으니까. 그러면 델타 H의 부호가 뭐니? 마이너스니? 어떤 경우에 자발이니? 저온에서 자발. 온도 높이면 비자발. 온도 높이면 자발성은 감소가 되겠네요. 감소가 돼야지. 왜? 증가라고 해서 증가가 아니죠. 감소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거 되겠는지요? 정답은 기억만 맞는다라고 확인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건 이제 금방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기분 좋겠지 이제. 그지? 요게 언제까지냐 잘 보거라. 문제를 한번 잘 봐라. 문제를 잘 이렇게 연도를 한번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문제를 가만 보면 2012년도 기준점까지는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주종이었어요. 그러다가 넘겨보세요. 2013년도부터는 드디어 그림으로 문제가 나와요. 뭔 소리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2013년도 이후에 나오는 문제, 물론 안 그런 문제도 있긴 해요. 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드디어 그림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나왔을 때 겁먹지 마라. 어? 그리고 그림으로 이제 문제의 경향성이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락하기 완전히 마무리 지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앞으로 나올 추세를 점쳐드릴 거예요. 물론 그건 점치는 거지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제가 뭐 출제위원도 아니고 근데 다만 예견해 보건데, 자, 과거에 8단원에서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문제가 8단원의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 뭐냐면요, 제 교재에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8단원에 있는 문제들, 거기서 가만 보면 전부 다 그 문제들은 보통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MD 거야. 보통 그래. 그러다가 9단원에 있는 문제들은 가만히 보면은 9단원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요 앞에 부분, 지금 풀어드리는 부분은 2010년도 근방이야. 인전 2013년도, 14년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제 마지막에 연력학 파트예요. 즉 문제의 변화 추세가 열욕학에서 열약학에서 열역학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연력학 문제는 반드시 오리지널 연력학이, 만약에 3개를 낸다면 오리지널 연력학이 2개가 나올 거고 열약학이 하나가 나올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팅을 쭉 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해, 결국은. 공부할 때는 연력학은 오리지널 연력학 파트를 다 뚫어놔야 된다, 이제 이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 2005년도 6년도에는 오리지널 연력학은 아예 강의도 안 해버렸어요. 오리지널 연력학은 강의를 안 해버렸어요. 왜? 나올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땐 강의도 안 하고 열욕학하고 열약학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2009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때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량이 줄여지는 게 핵심 아니냐? 공부량을 줄여주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전부 다 오리지널 연력학을 다 강의하는 거예요, 모든 강사가 싹 다. 근데 나는 안 나올 것 같은 게 느낌이 오는 거야. 그냥 내 느낌이 그래. 그래갖고 나는 안 나오니까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난. 그랬더니 실제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맨날 학생들은 공부할 때 내부는 NCVM 델타 T고요, 델타 H는 NCPM 델타 T고요, 카르노 사이클이 어떻고요, 막 이래. 근데 그런 거 안 나온다. 열욕학하고 열약학을 확실히 잡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강의할 때는 그것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으므로 연력학 오리지널까지 다 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오리지널 연력학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P2에서도 저는 P2에서도 2000 초기에 1회 때 2회 때만 해도 열약학까지만 집중적으로 받고 열역학은 그냥 안 할 사람은 하지 마세요 했어, 내가. 안 할 사람은 하지 마라. 근데 이제 P2도 아니야. 이제 P2도 열역학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요 2012년도 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요, 갑자기 문제가 그림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 딱 나오면 학생들은 이제 여기 값이 여기가 0이에요. 빠졌다. 여기가 0이야. 여기 앞에 0 이렇게 좀 집어넣어줘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오면 학생들은 이제 당황합니다. 왜? 처음 보는 그림이거든요. 처음 보는 그림이 딱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당황이 딱 되면서 이제 와, 이거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탁 밀려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연력학은 말이죠, 모든 일반 화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적용만 시킬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항상 그림 나올 때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항상 뭘부터 보느냐? Y축 보고 X축 보세요. 알았지? Y축, X축이 누구냐? 이걸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항상 그림은 Y축이 누구, X축이 누구. 딱 보니까 Y축은 에너지, X축은 온도라고 나와 있고, 여기는 에너지가 제로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면요, T에서 표준 반응 엔탈피, 표준 반응 자유에너지, 표준 반응 엔트로피는 델타 H, 델타 G, 델타 S로 나타내는데 델타 H와 델타 G를 나타낸 거다 그랬고요. 여기에 이건 델타 H에 관한 거고 이건 델타 G에 관한 그림입니다 라는 정보가 있어요. 델타 G는 온도가 증가하니까 점점점 깁섬수가 낮아지는 거고요. 델타 H는 온도가 증가하는데 엔탈피는 조금씩 커지는데 그거는 거의 변화가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죠? 이건 훅 떨어지지만 이거는 기울기가 완만하잖아. 그러니까 즉 델타 H라는 놈은 온도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지? 델타 H는 온도에 따라 큰 영향이
없다 이 얘기라고요. 이건 보통 델타 S도 그래요. 델타 S나 델타 H는 온도에 따라 영향은 크진 않아요. 깁스 함수가 온도에 따라 훅훅훅 바뀌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건 델타 H. 어떤 반응에서 이렇게 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니 이건 뭐니 델타 H. 이건 델타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읽어. 온도 T1인 표준 상태에서 온도 T1 그러니까 어디니? 여기에서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발열 급여를 하려고도 뭘 알아야 되는 건데 델타 HFO 알아야 되는 거 델타 HFO. 이렇게해서 델타 H가 나라며 나가 델타 H라며. 내가 델타 H니까 내가 나네? 온도 T에서는 여기네? 이 값은 0보다 크네? 델타 H가 0보다 크네? 델타 H가 0보다 크면 흡열 반응이다 라고 해야 맞겠지? 같네 그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림을 이렇게 주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델타 H가 0보다 큰 반응 전 온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흡열 반응이다 라고 100명이면 100명 다 그래. 근데 막상 그림을 딱 주면 감소되는 거 아니야? 감소.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딱 줬을 때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내용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T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아니겠느냐. 이 값은 0보다 큰 값이니까 0보다 크다. 흡열이다 라고 얘기해야지. 왜 발열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냐. 그냥 가볍게 똑같은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델타 ST2는 T2분의 델타 HT2이다 그랬습니다. 야, T2 어디야? T2 어디야? 나야. 이때는 뭐가 0이야? 델타 G가 0이야. T2에서는 델타 G가 0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이거잖아. 델타 G가 T2에서는 0이야. 그러면 이건 델타 HT2에서의 값 빼기 T2의 델타 S T2에서의 값인 거야. 이게 0이야. 이거란 얘기잖아. 이게 이거잖아. 우리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S라는 식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 과. 그러니까 이거잖아. 어머나. 그러면 이게 0이야. 넘겨주면 되잖아. 그러면 T 델타 S D 또는 이거잖아. 넘겨줘서 계산하면 되잖아. D 두분의 델타 H D 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케이. 자, 여기에 지문은 없으나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낸다면 자, 이 반응에 델타 S의 부호는 하고 묻습니다. 나는 어떤 반응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하고서는 나는 내가 문제를 낸다면 이 반응에 델타 S의 부호는 하고 묻는다고요. 나는 그렇게 물어. 근데 여긴 지문이 없어. 리을 지문이라고 하자 이거야. 델타 S의 부호는 델타 S는 0이다. 맞아 틀려. 이 반응에 델타 S는 0이다. 맞아 틀려. 확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봐. 델타 G가 어떻게 됐어? 델타 G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로 값이 바뀌었어. 델타 G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바뀌었다는 것은 요거보다 큰 온도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이야. 요거보다 큰 온도에서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고온에서 자발이란 소리야. 고온에서 자발. 고온이 누군데? T2보다 큰 온도. T2보다 큰 온도에서 자발이란 소리야. T2보다 큰 온도. 델타 H의 부호는 뭔데? 플러스거든. 그럼 델타 S의 부호는 반드시 플러스여야만 고온에서 자발이야. 그러니까 리얼드 코리아. 이게 지문은 없으나 나는 그렇게 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다다다 연결되라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델타 S 이 반응에서는 델타 S가 0보다 큽니다. 라고서 델타 S의 그림은 없으나 그렇게 문제를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그다음에 평형사수는 1보다 크다. T3에서는 자, 문제 푸는 방법. T3에서는 평형사수 자, T3에서 델타 G가 뭐니? 이거 뭐 그림 보는 거야? T3 여기잖아. T3. 델타 G가 부호가 뭔데? 마이너스입니다. 델타 G 부호가 마이너스면 K 값은 당연히 1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다른 방법의 풀이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봐. 무슨 반응인데?
이게 무슨 반응인데? 얘가 보는 순간 무슨 반응인데? 흡열 반응, 온도를 증가시키면 폐영상수는 아까 반토프에서 내가 이렇게 지우고서 내가 살짝 후회됐어. 놔둘 거라고. 온도를 증가시키면 흡열 반응은 평형상수는 커진다. 그러니까 온도가 왕창 증가되면 K값은 1보다 커질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각도로다가 해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림 나왔을 때 절대 겁먹지 마요. 알았습니까? 그림은 오히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그래서 그림에는 겁먹을 내용이 아니라 그림은 오히려 문제가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자신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니귿이 맞구나. 예, 자 다음 기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나왔을 때 엄청 틀렸죠, 사람들. 이 문제는 지금 하나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갖고선 그 부분은 잠깐 빼고 설명을 드린 부분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요. 그림은 1기압에서 이온결합 화합물 XY라 그랬어요. 이온결합 화합물이 XY 그랬어요. 1기압에서 이온결합 화합물 그랬구나. 가해진 열량에 따른 XY의 시료의 온도를 나타낸 거다 그랬어요. 고체 XY 1g을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체 XY 1g을 A서부터 XY는 현재 지금 무슨 상태라 그랬어? 고체, 그러니까 솔리드 상태야. 아이 이 X축이 뭔 줄 알아야지. 공급한 열량 단위를 보세요. 칼로리야. 단위는 칼로리, 온도 K. 자, 반드시 Y축, X축. 꼭 이거부터 명심해라. Y축은 온도, X축은 공급한 열량인데 칼로리 단위로 줬어요. 열량을 칼로리, 1칼로리가 뭔데?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일 때 1칼로리만큼 들어간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칼로리. 물 1g을 1도씨 높일 때 1칼로리가 들어간다. 이거 갖다 1칼로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칼로리 단위로 줬어요. 그러면 온도 줬어요. 지금 A 상태는 당연히 고체라고 써 있으니까 고체야. 열을 가해 주니까 온도 높아지는 건 당연. 그러니까 고체 이렇게 됐어요. 340K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일직선된다는 것은 상변화가 일어납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질은 XY란 물질은 340K에서 리퀴드로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놈입니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상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 과정은 솔리드가 리퀴드로 바뀌고 있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몽창 다 액체로 다 바꿨어요. 액체로 다 바꾸니까 또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다시 높아질 겁니다. 이거예요. 그지? 그지? 그러면 여긴 상태가 뭐겠네? 여기 상태가 뭐겠니? 이건 리퀴드겠죠? 여긴 리퀴드 이렇게 되는 것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엔 B, C, D, E 경로에 도달하게 한 후 서서히 냉각시켰더니 실선을 따라 D, F에 이렇게 도달됐대. 이렇게 도달됐대. F라는 상태까지 됐다는 거야. 뭐 이상하게 됐네 이거. 그 다음에 도달한 후 비가역적인 이미의 경로로 B로다. 이 비가역적인 이미 이건 가역 반응이지. 이건 가역이지. 이건 가역인데 이건 비가역적으로 도달했다 그랬어. 이 B에 다시 도달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XY의 정상 놓는 점은 340K 여기 있네. 써 있는데 뭘 이걸 또 알려주고 있어. 친절하게. 아우 너무 친절한 교수님 아니야? 340K이고 여기서는 과냉각이다. 이거 갖다 우리는 과냉각 액체라고 부르는 거야. 과냉각 액체에 관한 것은 아직은 설명을 못했으나 감으로 느낄 거야. 예,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아직까지 액체인 상황. 그러니까 과냉각 액체라고 하는 거야. 이랬을 때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제 각각을 찾아보는 거야. 자, 기억지문부터 봅니다. 기억지문. 액체 상태. 자, 여기서 문제에서 부피 변화와 표면적인 변화는 없다. 이런 단서가 잘 읽혀야 되는 거야. 부피 변화도 없고 표면적인 변화도 없고 부피 변화가 없구나. 그랬구나. 컴온 베이베. 왔어 맨 이거구나. 야, 알았다. 예, 자, 비열은 0.5kcal, 0.5칼로리 퍼 무슨 글씨야? 그램 내가 아까 이거 뭘 적은 거니? 이렇게 한 거지? 솔리드 리퀴드. 아까 그림 다시 보여줘봐. 그래, 솔리드 리퀴드 바뀐 거지? 그래, 보여줘 다시. 0.5g 퍼 0.5 칼로리 퍼 그램 K다. 어떻게 풀래? 자, 그림 보여줘 다시 앞에 거. 비열을 묻습니다. 액체 상태에서의 비열을 물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파악됐으면 좋겠다. 액체 상태에서 비열을 물었습니다. 잘 보십시다. 액체 상태는 여기는 무슨 상태죠?
고체. 여기는 솔리드가 리퀴드로 바뀌고 있음. 여기는 리퀴드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액체 구간이구나 라고 하는 건 맞죠? 액체 구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식으로 풀어보자. 자, 온도가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증가될 때 관련된 식은 어떤 게 있니? Q는 시멘. Q는 시멘. 열을 가했을 때 온도가 증가될 때 관련된 식은 Q 꼴 시멘트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문제는 뭘 물었니? 질량은 얼마라 그랬어? 1g을 그랬어요. 그러면 고체 질량은 얘는 얼만데? 1g이니까 얘는 Q 꼴 C 델타 T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기는 비열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비열은 델타 T분의 Q가 될 겁니다 라는 것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 맞니? 오케이? 그러면 온도 변화는 얼마큼이었나요? 보니까 360에서 340K니까 20K군요. 그러니까 아하 360 빼기 340이 온도 변화이겠군요. 온도 변화이겠군요. 그 다음엔 Q는 들어가는 열량은 얼마큼 들어갔니? 이만큼 들어갔네요. 95 빼기 85만큼 들어갔네요. 여기서도 이 구간만큼. 그러니까 10칼로리가 들어갔군요. 그러니까 95 빼기 85 칼로리만큼이 들어가 주었군요 라는 걸 계산하면은 이거는 0.5 칼로리 질량은 그람 단위 켈빈 온도가 되는 거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은 맞다라고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음. 오케이? 그림으로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는 뭐니? 이 구간은 Q꼴 시멘트. 이 구간은 뭐니? Q꼴 시멘트. 이 구간은 뭐라고요? 델타 H 용융열. 델타 H 용융열. 오케이. 이건 델타 H 퓨전. 이게 일정 압력이면 QP면 일정 압력에서 그림은 일기압에서 일정 압력이니까 델타 H 용융열. 이거는 Q꼴 디멘트. 이건 Q꼴 디멘트. 이건 용융열이 맞는데 로 구할 수 있는데 이 용융열은 당연히 1g을 기준으로 한 값으로다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관념으로 가보자. 개념으로. 야, 1g이 말이야 10칼로리를 가해서 20K가 높아졌어. 이런 얘기지? 이 고체는, 이 액체는 말이야, 이 액체는 1g이 10칼로리가 들어가서 20K만큼 온도가 증가되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비열의 기본적인 정의는 어떤 물질 1g을 1K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이 물질은 말이지, 이 물질은 1g을 10칼로리를 가했을 때 20K가 높아지는 놈이야. 이 액체는. 이 X, 요 구간에서는. 오케이? 비열의 기본적인 정의는 어떤 물질 1g을 1K 높이는데 필요한 요량이거든. 그러니까 1g은 맞아. 그러면 1K 높여주려거든 몇 칼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관념이 그거 아니겠니? 그러면 몇 칼로리니? 딱 절반이네 이거에. 0.5 칼로리 맞니? 그러니까 비열은 0.5 칼로리 per 그램 K일 겁니다 라고 관념으로도 갈 수 있겠어요. 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관념으로도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게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들처럼 식만으로 진탕 풀었다가 문제가 이게 뜨냔 말이에요. 안 나와. 안 나오는 걸 뭐하러 그렇게 식만 진탕으로다가 풀고 있느냐. 관념이 정확하게 내용상 알아야 되겠지. 그지? 비열의 기본적인 정의가 뭔데요? 어떤 물질 1g을 1도 혹은 1K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거든. 근데 이 물질 1g은 10칼로리를 가했을 때 20K가 높아졌다 그랬거든. 그러면 1K가 높아지려거든 0.5칼로리만 가해주면 되거든. 이게 바로 그 물질의 비열이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관념상으로도 당연히
맞네요 라고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 콜 됐습니까? 오케이. 니은 가보자. 니은이 지문이 뭐니? CF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E는 자 이제 다시 그림 보여줘봐. CF 과정이면 CF 과정에서의 뭘 물었어? 델타 E를 물었어. 이런 이게 뭐야? 여기하고 여기 과정에서의 델타 E를 물었어. 이게 말이 돼? 이런 개 같은 문제가 어디 있어? 자, 이게 왜 개 같은 문제야? 죽이는 문제지. 이게 죽이죠. 와, 임의의 지점 전혀 관련이 없는 지점을 빡 찍어놔주고서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얼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과정에서도 무조건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뭐 있지? 델타 E는 Q 플러스 W는 무조건 써먹을 수 있는 식이거든요. 자, 문제에서 단서를 갖다 잘 봤을 때 다시 한 번만 뒤에 거 보여줘봐. 단서를 볼 때 이걸 못 읽으면 작살난다. X, Y의 부피와 표면적의 변화는 없다. 부피와 표면적의 변화가 없다. 야, 요거 봐라. 그러면 델타 E는 원래 부피가 변할 때는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되는 것이 W가 되는데 부피 변화가 없다. 넌 0이시군요. 그러면 W가 제로시군요. 그러면 결국은 델타 E 이퀄 들어가는 열량에 지나지 않는 거군요. 오케이. 그러면 들어가는 열량이고 델타 E가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연력학적, 연력학, 열욕학이다. 오케이. 델타 E는 쌍태함수, 경로함수야. 쌍태함수. 이건 무슨 함수? 이건 Q는 원래 경로함수입니다. 그러나 일정 부피에서의 열량은 델타 E가 되므로 이건 상태함수. 상태함수는 항상 처음과 나중 상태만 의존합니다. 그러면 처음과 나중 상태만 의존합니다. 값이 얼만데요? 75. 값이 얼만데요? 20. 차이가 얼만데요? 55칼로리의 차이가 나는 것이 열이 55칼로리가 들어갔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열이 55칼로리니까 그것이 곧 뭐가 되니? 델타 E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요게 묘미입니다. 요 문제에서는. 요 문제에서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간이 다르니까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이 과정 따지고 이 과정 따지고 해야 되는 건 어떤 경우에 Q를 구할 땐 그래. 하지만 이거는 여기서는 부피가 일정하다 그랬기 때문에 Q가 델타 E가 되거든요. 델타 E는 상태함수거든요. 상태함수는 처음과 나중 상태만 갖고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초기에 20칼로리, 20이었다, 열량이었다가 75가 됐으니까 55칼로리만큼의 열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열이 델타 E일 겁니다. 니은 지문이네요, 그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맞고, 니은 맞고. 자, 디귿 과정을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자, 이건 잠깐만 제시생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자, 지금 요 과정은 뭐죠? 요 과정은 솔리드가 리퀴드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솔리드가 리퀴드 바뀌면 XY라고 부르는 이 고체 덩어리가 XY라고 부르는 액체 덩어리로 액체로다가 바뀌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상변하지요. 몇 K죠? 온도는 340K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건 340K에서 이 XY라는 놈이 열이 들어와 줄 겁니다. 열이 들어와 준 열이 얼마큼 들은 거죠? 이만큼 들은 거죠? 이만큼 열이 들어와 준 거죠. 340K에서 열이 델타 H 퓨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건 아직 설명은 못했으나 뒤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설명할 게 아니라 뒤에서 했었는데 좀 위치 배열이 좀 조금 잘못되기도 했네. 자, 솔리드가 리퀴드가 끓는 점에서 들어오는 열량, 이 열량은 가역적 변화 맞습니까? 340K에서는 상변화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가역적 변화일 때 들어가는 엔트로피 변화값은 말이죠. 항상 T분의 Q의 가역적 값일 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델타 S 변화 구할 땐 T 값은 340K가 되는 거고요. 열량은 얼마큼 들어옵니까? 라고 한다면 거기 얼마니? 델타 H 퓨전만큼의 열량이 들어오는데 이 값이 바로 델타 S 값이거든요.
어떨 때? 요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뭘 물었느냐? FB니까 요 과정인 겁니다. 요 과정은 가역이요, 비가역이요? 비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식을 써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역적 과정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건데요. 이건 비가역 과정이기 때문에 320분의 델타 H란 말을 못 써먹거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디귿 지문은 그거와 같다라는 지문이 틀린 겁니다. 가역적 과정에서만 이식이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런가요? 라는 것을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재시생들은 어느 정도 알 것이고 초시생들은 나중에 요건 알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겠어요? 엔트로피 변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가역적으로 들어온 열량만 고려하는 거예요. 비가역적으로 들어온 열량 이런 건 고려를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델타 S 값은 그것이다 라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 겁니다. 320분의 그거다 라는 것은 거긴 비가역적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이 성립되어 주질 못한다. 그래서 디귿은 땡! 그러면 이거 값은 얼마인데요? 못 구합니다. 정답은 못 구해요가 정답이에요. 구할 수가 없노라 이런 얘기라고요. 네, 요건 재수생들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초시생들은 아마도 알아듣기가 지금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죠. 13년도 문제군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요걸 딱 보는 순간 팍 느낄 수 있겠네요. 자, 보는 순간에 A와 B가 되는 반응이래요. 평소수 K값을 이렇게 쓰는 거네요.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구나. X축, Y축 보는 겁니다. 깁섬수고 B의 몰분율이에요. X축이 B의 몰분율입니다. 자, 요 지점이 무슨 지점인데? 예, 아까 뜬 거죠? 평형 지점 맞습니까? 여기가 평형에서는 A의 몰분율이 커요? B의 몰분율이 커요? 야, 여기가 평형이야, 여기가 평형. B의 몰분율이 이쪽이야. B의 몰분율이 1이고 여기가 0인 경우야. 그럼 여기 요 지점 아니야? 여기면 A가 커, B가 커? A가 큰 거 맞지? A의 농도가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분율이 더 클 거 아니야. A가. 그러니까 이 값이 크고 이 값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K값은 1보다 작은 거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K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델타 G0 값은 0보다 큽니다. 맞지요? 오케이? K값이 1보다 작으니까 델타 G는 0보다 마이너스 RTL은 K 0보다 클 겁니다. 되게 거고요. 자, 요건 298K에서 이 그림이래요. 요거는 373K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B의 여기가 또 평형입니다. 평형 지점입니다. 평형 지점에서는 여기서 누가 크니? A하고 B 중에 누가 커? B가 커요. 그럼 평형수 K는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인데 이 값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값이 크니까 K값은 1보다 클 거고요. 델타 G0는 0보다 작을 겁니다. 라고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파악할 수 있으면 얘기가 끝난 거거든요. 오케이? 끝! 옳은 것을 골라라. 정반응은 흡열이다. 어떻게 알죠? 예, 온도가 280, 298, 373 온도가 증가될 때 K값이 1보다 작았다가 1보다 커졌노라. K값이 증가되었습니다. 온도가 증가될 때 표용상수가 증가되면 나 지운 거 후회되게 만들지 마. 착한 어린이야. 정반응은 흡열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네, 콜. 오케이? 두 번째, A298K에서 여기 그림에서 파악해라 이런 얘기지. 여기서 A와 B의 부분압력이 각각 1기압일 때 각각 1기압의 부분압이야. 그러면 A와 B의 몰분율, B의 몰분율은 얼마가 되겠는데 B의 몰분율은 전체 합분의 부분압이거든, 자기 압력이거든요. 2분의 1이 되는 거 맞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니? 몰분율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 거 맞지? 전체 압력분의 자기 압력이 몰분율이야. 그러면 얼마인데 298K는 바로 얘 갖고 따지는 거고 몰분율이 얼마인 거? 여기다 라는 거네. 여기다. 부분 압력이 각각 1기압일 때 이 얘기는 바로 저야 이런 얘기야. 저요. 어디로 가는 것이 자발인데 방향은 항상 평형을 답을 말해버렸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발적 방향이야? 평형을 향해 가는 것이 자발적 방향이야. 일로 가는 거야. 그치? 일로 가서 일로 내려오는 거야. 이게 내려오는 거야. 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자발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기압일 때 역반응이 정반응보다 우세하다. 그래, 자발적이니까 역반응이 우세. 콜.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절대 안 헷갈릴 수 있겠어요? 예, 디귿. 그림 나의 최점에 의해서 나의 최점에서 깁스함수는 제로다. 평형이니까 이렇게 풀었다간 잘 봐. 상첨자 제로가 있어. 뭐가 제로라고요? 비표준 상태에서 깁스함수가 제로라고요. 평형점은. 이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해야지. 왜? 비표준 상태에서의 깁스함수가 제로인데 상첨자가 있는 표준 상태에서 깁스함수가 0이다라고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디귿 지문은 요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평형이고 평형은 비표준 상태에서의 깁스함수의 변화인 델타 G가 제로지. 델타 G 제로 값은 K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정상적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맞고 디귿 땡 틀렸다라는 것이라고요. 이런 게 연락하기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문제의 난이도로 뜹니다. 자, 거기 보면은 기출문제 바로 오른쪽 거 있죠. 2014년도 MD. 바로 오른쪽 거는 그건 나중에 풀어줄게 라고 적어주세요. 지금은 안 돼요. 요건 나중에 좀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많이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많이 한 다음에 풀어드릴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요 기출문제 요거 있지? 요거 2014년도 PT 요거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리지널 연력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요거 문제 딱 풀어드리고 오리지널 연력학을 딱 설명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연력학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거기서 시험에 올해 2개 나온다. 알았지? 그러니까 추세상 그렇다고 내가 볼 땐 그러니까 추세상 그러니까 연력학은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하루 종일 강의만 했었는 농담되는 거 쓰하고 감수학 그것만 얘기하고 아니 감수 그러니까 아이고 나 힘들어. 그러니까 괜찮아. 네. 수고했습니다.